현재 우리나라 직장인들의 연평균 근로시간은 2260시간. 그렇다면 은퇴 기간을 시간으로 계산해보면 얼마나 될까? 하루에 11시간 정도가 남는다고 가정했을 때 은퇴 이후 20년의 노후를 보냈을 경우 약 8만 시간, 30년인 경우에는 12만 시간이 된다. 이렇게 긴 후반 인생을 무슨 일을 하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남은 30년을 빈곤하게 살지 않기 위한 최선의 방법. 기간을 두고 가능한 많은 은퇴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하는데 은퇴 설계에도 원칙과 순서가 있다. 행복한 은퇴를 위해 꼭 필요한 10가지 은퇴 설계의 조건을 알아본다. 행복한 은퇴 설계 윤경입니다. 여러분, 은퇴 설계 잘하고 계신가요? 아유, 나는요 국민연금 들어놨으니까 아무 걱정 없어요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요. 자, 오늘은요 여러분들의 노후 생활, 노후 계획에 대해서 탄탄하게 저희가 계획도 짜드리고요. 또 어떻게 하면은 은퇴 설계 잘할 수 있는지 행복한 은퇴 설계 조건 10가지에 대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은퇴 후에 노후 생활 자금을 미리미리 마련해야 된다는 얘기를 숱하게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실행해 보려고 해도 갑자기 하려고 하면 막막하죠. 저도 그렇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요. 돈벌이가 없는, 근로소득이 없는 은퇴 이후의 생활을 위해서 무엇을 먼저 해야 되나? 결국 자금을 먼저 모으는 것부터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계실 텐데 맞나요? 예, 지금 뭐 윤경 씨 말씀처럼 대부분의 분들이 은퇴 자금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막막해해요. 네. 얼마나 모을 수 있을지, 그리고 또 나중에 내가 얼마나 손에 쥘 수 있을지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보지만 사실은 정답은 없고 네. 그래서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데 가장 좋은 방법으로는 금융기관을 한번 찾아가서 은퇴 설계에 관한 전문적인 컨설팅을 한번 받아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아니, 금융기관 저도 찾아가서 사실 펀드를 했는데요. 예. 무지연히 까먹었습니다. 정확한 정보 없이는 예, 정말 예. 위험할 수도 있고요. 예. 또 각 금융기관마다 독자적으로 내놓는 그런 그렇죠. 상품들이 너무나 많기 예, 때문에 뭘 해야 될지 다녀오면 더 머리가 복잡하시다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금융기관에 가서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도 제일 중요한 것은 네. 막연하게 금융기관이 정해준 기준을 따라가기보다는 자기 각자에 맞는 재정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래서 수입이 얼마고 지출이 얼마고 이런 것을 먼저 좀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금융기관 또 은행, 증권, 보험이 취급하는 내용들이 다르기 때문에 네. 자기가 원하는 상품을 제대로 해줄 수 있는 곳을 찾아가는 것이 필요하고요. 이를테면 뭐 예적금과 관련된 것을 좀 상담하고 싶으면 은행을 가는 것이고 또 주식이나 채권과 같이 투자 상품을 원한다면 증권사를 찾아가면 되고 네. 그 외에 뭐 보험과 관련된 것들은 보험사를 찾아가면 되는데 자기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라. 결국엔요, 내가 얼마를 벌고 얼마를 쓰고 얼마를 저축할 수 있는지 나의 재정 규모 상태를 정확하게 좀 알고 계셔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네. 예, 예. 자, 그렇다면은 노후 자금 마련을 위한 은퇴 설계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 먼저 한소비 나지출 부부의 사연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경기도 일산의 30평대 아파트에 살고 있는 한소비 나지출 부부. 아이가 아직 없는 부부는 주말마다 여가 생활을 즐기며 지출이 많은 상태이다. 저희 부부는 솔직히 여가도 즐기면서 여유롭게 살고 있지만 뭐 그래도 조금씩 돈은 새어나가는 느낌이에요. 하지만 저희는 괜찮은 것 같은데 아직 젊어서. 젊으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좀 뭐 한 40대쯤 지나서 노후 준비를 하긴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아직은 뭐 그렇게 깊게 생각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할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저희는 네, 아직. 지금 네, 젊을 때 놀아야지 나이 먹어서 못 놀지 않나? 그죠? 맞아요. 응. 은퇴 설계의 필요성은 느끼지만 아직 시작은 하지 않은 부부. 대출을 받아 조금 무리해서 내 집 마련을 했기 때문이다. 역세권에 집을 얻어 후에 집값이 오를 것을 예상하고 있다. 과연
이들 부부에게 필요한 은퇴 설계의 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보자. 네. 한소비 나지출 부부 사연 보시면서 어머 나도 저런데 하시는 분들 계시죠. 네, 저희 부부도 그렇습니다. 네, 아직 구체적인 뭐 은퇴 설계를 준비하지 못한 분들도 아마 공감하실 텐데요. 이들 부부 왠지 문제는 있어 보이죠. 어떻게 딱 해결해야 될지 그 해결 방안은 모르겠지만 문제가 있다는 건 파악을 하셨을 겁니다. 자, 이들 부부를 통해서 찾아보는 은퇴 설계의 조건. 첫 번째로 마인드를 꼽았거든요. 그 외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죠. 네, 첫 번째로 지금 당장 실행에 옮겨라. 그러면요, 지금 당장 은퇴 설계 실천을 해라. 뭘 실천을 해야 되죠? 그거조차도 좀 막막한데요. 지금 일반적으로 네. 저축을 할 수 없는 이유를 20대부터 70대까지 분류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네. 20대는 이제 사회에 막 진출을 했기 때문에 저축을 할 수가 없고요. 맞아요. 30대는 갓 태어난 애들 때문에, 40대는 교육비 때문에, 그렇죠. 50대는 결혼 자금 때문에, 옳거니. 예. 그리고 네. 60대에는 준비를 하려니까 좀 수입이 없고, 그렇죠. 그리고 70대는 이제 너무 늦었다. 애들이 그러니까 먹이사를 주지 않을까요? 20부터 70까지 저축을 네. 할 수 없는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제가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자기 합리화를 통해서 사람들이 이제 저축을 못하는 이유라고 하는데, 결국 저축을 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은 생각의 차이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네. 빨리 시작하는 게 좋다라는 뜻이에요. 네. 지금 우리가 이제 투자에서 의도하는 가장 중요한 효과 중에 하나가 복리 효과라는 것이 있는데, 뭐 이자를 투자해서 그 이자에 이자가 붙는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네. 이 복리 효과는 사실 그 지금 쓰고 싶은 욕구를 억제하는 것에 따르는 반대급부거든요. 네. 얼마나 오래 참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보상이 더 크다라는 의미인데, 오죽하면 아인슈타인이 네. 20세기 인류가 발견한 가장 큰 발명품 중에 하나가 복리 효과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을 정도니까요.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하루라도 빨리 시작을 하는 것이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쓰고 남은 돈을 저축하겠다라는 것보다는 미리 규모에 맞게 저축을 하고 남은 돈을 쓰겠다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하면 네. 다 저축할 이유가 생기는 것이지 저축을 못할 핑계를 만들지는 않을 거다라는 거죠. 교수님은 아인슈타인하고 친하세요? 친해지려고 합니다. 이거 실제로 좀 만나봤었으면 진작에 복리 효과에 대해서 좀 알았을 텐데. 예, 사실 그런 것 같습니다. 노후에 제가 한 1억 원이 필요하면 예, 나이 먹어서 그걸 준비하려면 많은 돈을 한 그렇죠. 달에 많이 예, 갖다가 예. 저축을 해야 되지만 예. 젊어서부터 준비를 하시다면은 적은 돈으로 예. 푼돈 모아서 큰 돈이 된다. 뭐 이런 말씀이기도 예, 하잖아요. 맞습니다. 예, 자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한소비 나지출 부부 우리 은퇴 준비 보다 빨리 좀 시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로 재취업을 준비하라. 사실요, 요즘 명예퇴직이다 뭐다 해서 40대, 50대에서는 이미 직장을 그만두고 딴 것들을 해야 되나라고도 생각하고요. 뿐만 아니라 20, 30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은 계약직, 평생 직장 이런 거는 거의 없어졌다고 생각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불안불안하게 직장 생활들 하시는데, 그래서인지 점점 더 준비가 안 된 분들 이 은퇴에 대해서 더욱더 두려워하시거든요.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이 퇴직을 할 때 그때 은퇴 이후 정말 더 큰 문제점으로 다가오는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지금 이제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이 은퇴를 맞는 가장 좋은 방법은 네. 은퇴가 언제든지 다가올 수 있다. 나에게 퇴직은 항상 일어날 수 있는 거다라는 자세로 임할 필요가 있어요. 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50 전후에 퇴직을 한다고 보고 네. 이 50까지 직장 생활을 하기 위해서 10대에 10여년간에 걸쳐서 이제 공부를 하거든요. 예. 그런데 사실 50 이후의 삶에 있어서에 대한 대비들은 거의 없는 상태로 은퇴를 맞게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미리 준비해서 50까지 사는 것처럼 50 이후의 삶에 대해서도 미리 준비를 한다면 사실 은퇴는 그렇게 불안한 것이 아니고요.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 은퇴에서 제일 큰 문제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돈하고 시간의 문제인데 네. 돈은 너무 없고 시간은 너무 많다라는 거거든요.
이러한 것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이제 돈을 버는 경제 활동을 하는 겁니다. 네. 경제 활동을 통해서 일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가 좋은 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 다시 질문을 해요. 일은 하고 싶은데 나를 뽑아주는 것이 없다. 맞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서 네. 사실은 뭐 어떤 강의가 끝나고 저한테 막 항의를 하시는 분들조차도 있는 것을 봤는데 네. 그분들에게 제가 권하고 싶은 말 중에 하나는 네. 퇴직 후의 일은 은퇴 전 일처럼 누군가에 고용되어서 월급을 받는 일보다는 자기 스스로 사장이 되어서 할 수 있는 일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렇게 하려면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네요. 그런 관점에서 이 미리 준비를 하지 않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퇴직에 임박해서 뭔가를 시작하려고 하면 네. 조급함 때문에 낭패를 볼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이런 것에 대비해서 오랜 기간을 치밀하게 준비를 해서 자기 개발을 열심히 한다면 언제 자기에게 퇴직이 닥쳐도 슬기롭게 극복을 할 수 있을 거다라는 거고요. 그런 관점에서 은퇴 후에 일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한 세 가지를 꼽아 보자면 첫 네. 번째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되고 네. 두 번째는 열정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번째로는 소득이 있는 일을 선택하는 것이 그렇죠. 오래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자기가 좋아하고 열정적으로 할 수 있는 소득 있는 일을 미리 준비하는 것. 이것이 은퇴를 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교수님의 말씀대로 그 세 가지 꼭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전에는 20, 30대 그리고 40대까지만 해도 정말 돈을 어떻게 해서든지 좀 더 많이 버는 직장에 들어가서 가족들을 부양하는 그런 책임을 갖고 일을 하셨다면 그 이후에 은퇴 이후에는요. 내가 즐기면서 내 생활을 위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인생의 이모작을 위한 준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세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인플레이션을 대비해라. 인플레이션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물가 상승 딱 떠오르시죠? 사실 그렇습니다. 그 연금보험과 노후자금을 마련할 때 지금의 돈의 가치와 이 다음에 내가 써야 될 때 미래에 그 돈의 가치가 다르다면 정말 당황하실 것 같아요. 그렇다면 좀 더 효율적인 설계가 필요하다. 뭐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요. 근데 문제는 정말 물가 상승입니다. 이거 얼마나 오를지, 내 값어치가 어떻게 될지 잘 모르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투자에서 고려해야 될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는 거죠. 네. 그 투자 중에서도 특히 이제 노후 자금을 위한 투자는 장기간에 걸친 투자이기 때문에 네. 이러한 물가 상승에 대한 인플레이션을 고려하지 않으면 큰 낭패를 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요, 지금 100만 원이 이제 향후 어떤 가치로 변할지, 다시 말해서 지금 가지고 있는 100만 원이 미래에는 어떤 가치로 변할지를 한번 조사한 것이 있는데, 네. 뭐 물가가 이제 몇 프로씩 오르느냐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지만, 뭐 가장 안정적이라고 하는 뭐 한 3% 정도씩만 물가가 쭉 오른다라고 했을 때 지금의 100만 원은 15년 후에는 약 64만 원 정도의 가치가 되고요. 네. 30년 후에는 그게 한 41만 원 정도의 가치가 된다라는 건데, 그냥 지금 100만 원이 30년 지나면 뭐 반도 안 되는 가치로 떨어져 버린다라는 의미가 되거든요. 네. 이것을 고려하지 않으면 지금 뭐 나 준비 많이 했다고 하지만 실제 은퇴 생활에서는 말도 안 되는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아마 많은 분들이 교수님 말씀 딱 듣고 아 맞아 예전에는요 정말 50원짜리 썼었어요. 요즘에는 뭐 쓰시는 분들 그렇게 많이는 못 봤습니다만 네. 50원이면 아이스크림 하나 큰 걸로 먹었는데 요즘에는 돈 1,000원은 줘야 됩니다. 이게 몇 배인가요? 그죠? 네. 그럼요. 아마 절감하실 겁니다. 인플레이션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주십시오. 대안이 네, 뭡니까? 지금 받는 금액을 그렇게 이제 뭐 처음 정해진 곳에서 매년 올라가는 것으로 받는 것은 좋은데 문제는 네. 그렇게 하려면 이제 정액으로 받는 것보다 투자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돈이 많이 있어야 그렇게 받을 수 있으니까. 네. 그러면 투자는 방식도 바꿔야 하는데, 근데 이제 투자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위험하기 때문에 못 한다라고 합니다. 왠지 원금을 손실할 것 같은. 그렇죠. 네. 그래서 이 투자 중에서도 투자의 위험을 분산하는 효과들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뭐 전문적인 용어로 포트폴리오라고 하지 않아요? 네. 이 포트폴리오가 잘 구성된 투자 상품들을 내가 직접 운영하지 않고 전문가들이 운영하는데 일임하는 것, 네. 이런 것을 일반적으로 이제 간접 투자라고 하는데, 이런 간접 투자를 통해서 적어도 물가 상승률보다는 조금 높은 수익률을 얻는 곳에 투자하는 것,
이런 것이 또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간접 투자 어찌 보면요 그런 정보력이 많이 필요하시다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그게 바로 저희 방송 아니겠습니까? 저희 함께 하시면요 미리미리 이렇게 미래에 대한 준비, 불안, 걱정 다 떨쳐버릴 수 있고요. 탄탄하게 챙기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또 다르게 저희가 준비한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국진아. 여전히 버는 족족 아낌없이 쓰는 나소비 한지출 부부. 그런데 나소비 씨 고민이 생겼어요. 딴 게 아니라 너 그 여유 자금 너 요즘에 투자하고 있는 데 있어? 나 얼마 전에 아는 사람 지인 소개로 이 펀드 매니저 소개받았는데. 전 솔직히 국진이가 은퇴 준비를 하는지 몰랐어요. 뭐 국진이도 버는 대로 다 쓰는 줄 알았었는데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오랜만에 만난 친구. 그런데 이 친구는 은퇴 설계와 재테크 얘기로 시간 가는 줄도 몰라요. 은퇴 설계는 나와 먼 얘기라고 생각하는 나소비 씨, 도무지 대화에 낄 수가 없네요. 미안해 국진아. 여보 백화점? 뭐 쇼핑한다고? 괜찮아 에이 긁어 괜찮아. 뭐 얼마나 한다고 그까짓 거. 저만 빼고 모두들 은퇴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주위에서는 하도 하라니까 저도 슬슬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확신은 잘 안 서네요 그게. 나소비 씨 눈에 딱 걸린 후배. 이거 또 몰래 만화책 읽고 있는 건 아니겠죠? 뭐 보는 건데? 같이 보자고. 이 준비된 노는 아름답다. 이 과장도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노 설계 백서? 응. 이 20년이 될지 30년이 될지 모르는 은퇴 기간. 그래서 준비해야 하는 재취업. 이거 뭔가 이상해요. 뭔가 섬뜩해진 느낌인데요. 무슨 물건값이 이렇게 올랐어? 그러니까 너무 많이 올랐는데? 뭔데 이렇게 올랐지? 10년 되면 얼마나 더 오를까? 10배는 오를 거야, 그치? 우와, 와, 월급도 오를까? 네, 저희가 조금 과장되게 재미있게 한번 표현을 해봤지만 어머 너무 공감된다 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사실 저도 그래요. 뭔가 더 조급해지고요. 뭔가를 더 알고 싶고 준비를 해야 될 거라는 그런 느낌, 필요성 느끼시죠? 자, 지금부터는요. 계속해서 은퇴 설계 잘 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돈이네요. 예, 돈입니다. 사실 그러네요. 저희가 지금 돈을 잘 모으자 뭐 이런 얘기를 나눴잖아요. 결국 돈이 필요하다 뭐 이 말씀인 것 같은데요. 네, 윤경 씨 참 잘 맞췄는데요. 네. 은퇴 준비에서 뭐 무엇보다도 중요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큰 테마는 돈입니다. 돈, 예, 사실 뭐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요, 이 돈 쫓아서 확 열심히 다니시는데 돈이 안 잡혀요. 이거 잘 잡을 수만 있어도 그냥 은퇴 설계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말이죠.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요, 준비한 것보다 오래 사는 위험은 피하라. 그리고 총액보다는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유지하라.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과연 무슨 뜻인가요? 지금 평균 수명은 늘어나는데 은퇴 준비는 10년, 20년 전에 평균 수명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게 지금 가장 큰 문제라는 거죠. 네. 1960년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수명은 52.6세였습니다. 52.6세. 예, 근데 네. 2009년에 80세에 도달했거든요. 네. 그 얘기는 한 50년 동안 27년이 늘어났다는 얘기인데 예. 이런 추세로 앞으로 50년 진행이 되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수명은 뭐 넉넉 잡고 100살까지는 살 거라는 거죠. 그러게요. 그런 관점에서 준비를 해야 되고요. 네. 그 다음으로 이 안정적인 현금을 유지하라고 하는 것은 실제 은퇴 생활에서 돈이 필요한 것은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금액이 정확하게 또박또박 나오는 것이 중요하지. 네. 나 100억 부자다, 뭐 몇십억 부자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의미가 없어요. 몇십억짜리 부동산 가지고 있지만 소득은 하나도 없으면 우리가 그걸 이제 일반적으로 부동산 거지라고 하는데 네. 그런 형태가 돼서는 안 되고 차라리 매달 또박또박 나오는 연금이 훨씬 더 효과적일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10억짜리 빌딩을 가지고 임대 수입을 원하는 사람보다는 매달 한 300만 원씩 정확하게 연금이 나오는 방식의 소득을 갖고 있는 사람,
네. 이런 형태의 자산을 준비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는 겁니다. 정작 돈이 필요할 때 쓰질 못하고 대신 그냥 집 기둥을 만져가면서 이거 몇 억짜리야 많이 올랐어 이러시는 분들 뜨끔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도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 않고요. 그러면 은퇴 준비를 위해서 그 집을 아예 확 팔아서 현금으로 쓰는 게 나을까요? 지금까지 부를 쌓는 데 있어서 부동산의 역할도 컸고 네. 또 지금 갖고 있는 자산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큰데 그 비중이 지금 한 70에서 80% 정도가 대부분 이제 부동산으로 자산을 가지고 있는데 네. 미국이나 뭐 유럽의 경우에 보면 부동산의 비율이 오히려 한 20-30%고 나머지가 금융자산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네. 이 금융자산하고 부동산은 그런 관점에서 은퇴자산으로 봤을 때는 부동산보다는 금융자산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에 대해서 지금 뭐 갑자기 비율을 줄인다라는 것은 문제가 있겠지만 네. 합리적으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현금 흐름을 안정적으로 하고 또 오랫동안 쓸 수 있는 자금으로 쓰기 위해서는 부동산의 비율을 좀 조정할 필요는 분명히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전에는요, 정말 집 한 채를 사기 위해서 대출을 받고 그 돈을 허덕이면서 갚아내는 그런 생활을 몇십 년 동안 하다가 집을 내 것으로 딱 만들었을 때 야호! 이러고 나면 인생이 끝난다 그랬어요. 맞습니다. 예. 그런데 그것이 과연 은퇴 이후의 삶이 행복한 것인가? 아니면 내가 어떻게 전세나 아니면 집이나 이런 규모들을 잘 조정을 해서 내 이후에 은퇴 이후의 생활을 아름답게 또 효율적으로 잘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은퇴 설계 조건 다음 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녀 교육비를 줄여라? 아니 여러분들도 이해가 가십니까? 애들한테 요새 사교육이다 뭐다 다 갈리잖아요. 돈 거의 저희도 생활비의 반 정도가 아이한테 들어가고 있는데 더 많이 쓰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그런데요, 애들 뭐 공부만 시키는 것도 아니고요. 결혼도 시켜야죠. 또 공부 더 하겠다 그러면 유학도 보내야지. 요새는 장가 갈 때 집도 사줘야 된대요. 네. 근데 돈을 어떻게 줄여요? 지금 자녀 교육비는 대한민국 은퇴를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이고 네. 대한민국 부모들, 자녀를 둔 부모들 입장에서는 가장 고민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예요. 네. 그런데 좀 더 냉정해져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결국 자녀의 교육에 모든 것을 올인하고 내 노후를 포기할 것이냐. 네. 아니면 자녀하고 나하고 적정선에서 타협을 해서 둘 다 안정적으로 살아가는 방식을 택할 것이냐에 대한 선택의 기로에 지금 서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네.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자녀 교육비에 대한 투자는 지금 과거 몇십 년 동안 점점 더 확대되는 규모를 계속 보이고 있어서 그렇죠. 이런 추세를 계속 간다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범위로 가버릴 거예요. 그래서 네. 지금쯤은 그런 비율을 다시 조정하고 자녀의 교육비에 대한 투자와 내 노후에 대한 투자의 비율을 조정해야 될 시점입니다. 정말 옛말이 그런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고기를 잡아서 줄 게 아니라 낚시를 하는 방법을 알려줘라. 저도 저희 아들 녀석이 39개월 됐는데요. 한 중학교 들어가면은 독립시키려고요. 갑자기 아이가 부담스러워지네요. 예. 네,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네, 새는 돈부터 찾아라. 사실요, 저도 맞벌이를 하고 있습니다만 맞벌이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남들보다 분명히 더 많이 법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더 많이 쓰잖아요. 이상하게 어디선가 새긴 새는 것 같은데 말이죠. 늘 부족하다는 걸 느껴요. 네. 그런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일단 네. 현금 흐름표를 한번 작성해 보는 겁니다. 뭐 헛벌이의 경우에는 개인의 것, 맞벌이의 경우에는 각자의 것을 다 합쳐놓고 네. 수입이 얼마고 지출이 얼마고 어디에서 수입이 생기고 어디서 지출이 나는지를 다 체크를 해보면 네. 실제 이제 좀 더 안정적인 걸 할 수 있는데요. 문제의 핵심은 이런 거예요. 수입을 늘리는 데는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네. 그러나 지출은 본인의 의지대로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출을 줄이는 것들이 필요한데 이것을 각자가 알아서 지출을 하거나 네. 또 지출하는 항목을 정확하게 정리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누수가 되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실제 지출 항목을 정리해 볼 필요가 있고요. 특히 이제 맞벌이 같은 경우에는 서로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번 거 네가 알아서 쓰는 방식으로 가는데 네. 이게 예상했던 것만큼의 소득이 2배가 되지도 않을 뿐더러 네. 지출 측면에서는 한 사람의 소득을 아예 포기할 만큼의 높은 지출이 생겨서 그렇죠.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돈은 못 모으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노후를 위해서는 굉장히 안 좋은 거라는 거죠.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현금 흐름표를 작성해서 수입과 지출 관리를 한 사람이 통제하는 것, 이런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수님 말씀대로라면요. 그냥 내가 얼마 썼어 일기 형식으로 쓰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알찬 하루 생활을 하기 위해서 생활 계획표를 짜듯이 내가 어떤 돈을 쓰고 어떤 돈은 저축을 해야지. 이런 가계부의 전략도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저희가 준비한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한지출 씨,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네요. 이 친구 만나면 늘 하는 얘기가 똑같아요. 오늘도 아마 그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얘, 응? 너희 부부는 요즘 노후 준비는 잘 돼가고 있니? 노후는 무슨 젊을 때 화끈하게 놀아야지. 그래도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좋은 거야. 야, 우리나라는 집만 갖고 있으면 돼. 빚이 좀 있긴 한데 그래도 그건 뭐 너 충분히. 뉴스도 안 보니? 뉴스 뭐 부동산 불안개인 거. 야, 우리나라는 우리 늙어 죽을 때까지 부동산만 있으면 최고야. 걱정할 것도 없어요. 집만 갖고 있으면 괜찮아요. 별 걱정하지 마. 한지출 씨, 은퇴를 준비한다고 부동산에 올인했어요. 하지만 친구는 불안하다고 해요. 그래도 한지출 씨 자신 있대요. 부동산이 무조건 최고라고 믿고 있네요. 부동산에 정말 올인한다 그러죠. 모든 것들을 쏟아부은 그런 사례들을 보셨는데요. 아마 이런 분들 계실 겁니다. 저희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희가 정확히 또 짚어볼게요. 은퇴 설계의 조건이 무엇인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재테크가 필요한데, 예, 재테크 나왔어요. 저도 말은 많이 듣긴 했지만 과연 이걸 어떻게 뭘 하라 그러는 건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부동산에 올인하지 마라. 이 말이 맞는지 아닌지, 저희 부모님 때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모아서 땅 사고 집 사고 이렇게 투자를 하셨단 말이죠. 부동산에 올인하면 안 되는 이유라도 있나요? 부동산에 투자를 하면 안 된다라는 뜻은 아니고요. 네. 뭐 올인이라는 게 이제 뭐 흔히 하는 말로 우리가 이제 몰빵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네. 한 종목을 잡아놓고 거기 이제 왕창 투자를 한다라는 의미죠. 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과거처럼 쌀 때 사놓으면 무조건 오를 거다라는 그런 심리로 투자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부동산이 전체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좀 조정할 필요도 있고요. 네. 그렇게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부동산이 갖고 있는 제일 중요한 유동성에 관한 문제. 필요한 시기에 현금화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부동산은 떨어지기 때문에 네. 이런 것을 고려해서 특히 노후 자산의 경우에는 진짜 필요할 때 필요한 자금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한 이런 재테크 방식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비중이라든지 또 유동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네. 뭐 영희 엄마는 아파트를 사서 2배를 튀겼네. 누구는 뻥 튀겨서 몇 배가 됐네. 이런 말씀 귀가 솔깃해서 부동산 투자 또 하게 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그런 거품들이 쭉 빠지고 나면 되려 예, 내가 허덕허덕 이렇게 돈 모아서 집 사고 대출금 갚았는데 결국 노후에는 남는 게 빚밖에 없더라. 이러신 분들 사례도 들어보셨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부동산에 대한 투자도 조금 더 현명하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올인하시는 것은 그다지 바람직하진 않은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계속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보험에 꼭 가입을 하라. 그럼 노후 대비를 위해서 꼭 가입해야 되는 보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뭐 일반적으로 이제 가장 뭐 필수적인 것은 연금 보험이 되겠죠. 노소득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들인데요. 네. 그 다음의 경우에는 이제 사람들이 많이 건강하는 건데 나이를 먹으면 필수적으로 따라오는 게 건강이 허약해지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소득 뭐 먹고 사는데 필요한 돈은 있지만 이게 긴급 의료 자금으로 지출이 되면 생활 자체의 수준이 아주 낮아져 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것을 대비하는 통합보험이라고 하는 네. 질병과 상해를 대비하는 종합적인 보험들이 좀 필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질병 중에서도 뭐 우리가 상상하기 싫지만 오랫동안 입원을 하거나 아니면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을 정도의 중증일 경우가 있어요. 네. 이런 것을 이제 보장받기 위해서 준비하는 보험들을 일반적으로
장기 간병보험이라고 하는데 예. 이런 상품들도 좀 준비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적어도 소득의 10 내지 15% 정도만 투자하지만 나에게 꼭 필요한 상품들이 가입이 되어서 네. 만일의 경우에 어떤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 뭐 그 사치병 같은 그런 보장 안 되는 병을 빼고 네. 웬만한 건강상에 관련된 보장은 전부 받을 수 있는 이런 완벽한 시스템으로 적은 보험료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교수님 말씀대로요. 이 보험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아마 여러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자, 하지만 이것이 나의 재무 사정에 잘 맞게 보험 들어서 나중에 혜택 받으려고 지금 허덕허덕거리시면 안 되잖아요. 자, 현명하게 계획 잘 한번 짜보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또 볼게요. 수익원을 다변화하라. 이게 무슨 소린가 궁금해하시죠? 예, 이게 뭔가요? 필요한 소득은 은퇴 전이나 은퇴 후나 큰 차이가 없어요. 네. 생활 수준을 갑자기 줄일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 은퇴 전에 메인이었던 그런 소득을 대체할 만큼의 다양한 수단, 이를테면 뭐 조금씩의 근로소득, 또 조금씩의 뭐 임대소득, 또 조금씩의 금융소득 등등으로 여러 군데를 분산해서 소득이 작은 금액이지만 네. 여러 군데에서 안정적으로 나오면 그중에 특별한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도 소득원이 안정적이기 때문에 생활에 큰 불편을 없을 거다라는 관점에서 이렇게 소득원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물이 나오는 구멍이 한 군데면 그곳을 막아버리면은 목이 마르겠죠. 하지만 여러 군데의 수도를 뚫어놓게 되면은 여러 군데에서 한 군데가 막히면 이쪽에서도 물을 마시고 저쪽에서도 마시고, 자,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편안한 노를 맞을 수 있게끔 수익원을 좀 다변화하게 넓혀라,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저는 뭐 하죠? 인형 눈알을 껴야 되나 봉투를 붙일까? 예, 갑자기 이런 고민까지 드네요. 자, 오늘 은퇴 설계에 관한 좋은 말씀 여러분들 함께 들으셨습니다. 오늘 교수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예. 근데 오늘 정말 중요한 거 하나 제가 느꼈는데요. 돈 버는 방법은 물론 재테크 능력도 중요하지만 결국엔 시간이라는 거. 그렇죠. 보다 빨리 시작하셔야 노후에 넉넉하게 여유롭게 지내실 수 있다는 사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노후 자금 마련을 위한 행복한 은퇴 설계 10계명. 지금 당장 실행에 옮겨라. 재취업을 준비하라. 인플레이션을 대비하라. 준비한 것보다 오래 사는 위험은 피해라. 총액보다는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유지하라. 자녀 교육비를 줄여라. 새는 돈부터 찾아라. 부동산에 올인하지 마라. 보험에 꼭 가입하라. 수익원을 다변화하라. 은퇴 설계에 있어 30, 30, 30이라는 법칙이 있습니다. 수입의 30%를 가지고요. 은퇴 전 30년 전에 준비를 해서 은퇴 이후 30년 동안을 잘 대비한다. 뭐 이런 법칙인데요. 여러분들은 은퇴 설계 잘하고 계신가요? 네, 분명한 것은 은퇴라는 것이 인생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겁니다. 오늘 함께 하신 은퇴 설계 10계명으로요. 아름다운 노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